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된 작업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자, 4번 문제에서는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작업을 위해선 소스 폴더에 소스 파일 1급-12번부터 17번까지 미리 오픈을 해 두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작업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픽셀 지정해 주시고 해상도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4번 문제도 3번 문제와 같이 정경색을 지정해서 배경 컬러를 넣어준 후에 합성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은요. 자, 색상은 반복적인 두 자리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Alt 딜리트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격자와 눈금자는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바탕화면에 저는 임시 폴더 만들었고요. 4번 문제 저장 규칙에 의해서 이름 설정합니다. 자, 1급-12번 이미지를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격자를 표시하시는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자를 준비하셔서 이 단위마다 여러분이 줄을 그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100픽셀당 하나씩 격자 그리드가 설정되도록 환경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서요. 컨트롤 T를 하고요.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맞춰주시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레이어에 혼합 모드 적용할 겁니다. 여기에선 스크린 지정할 거예요. 밝게 합성되는 모드죠.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줄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입니다. 자, 이때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나가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툴 활용할 때 여러분 모든 툴의 옵션을 디폴트로 세팅을 먼저 하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을 툴스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 때 확인 꼭 해주시고요. 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 100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아래에서 위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길이감, 방향 조정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설정하실 땐 방향 잘 잡으셔서 진행하시고 반듯하게는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열고 이 이미지 또한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요. 네,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앵글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각진선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 이미지 또한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레디언트 툴로 지워주고자 하는 방향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 작업 이미지 밖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 청진기 이미지가 있는데 비교적 배경이 단조로운 흰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선택 도구 매직 원더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생각보다 깨끗하게 선택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그림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해도 테두리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고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은요. 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 사용하실 때 이미지의 일정 영역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땐 위에 옵션이 패스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리셋 올 툴스라고 해서 옵션을 초기화를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펜에 옵션은 패스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뗄 때 위에 보시면 패스 작업은요.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닫힌 공간이 있죠. 이럴 때는 지금 전체 패스는 테두리만 딴 큰 패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패스까지 따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패스 작업, 패스 오퍼레이션스에 이 설정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패스 작업을 했으나 선택이 엉뚱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은요, 여러분, 첫 점은 일단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곡선 부분에서 곡률이 다르거나 직선으로 꺾이는 부분에 대한 설정만 잘 기억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모양 작업 초반에는 펜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캡슬락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작업 초반에는 펜 옆의 모양이 무엇으로 바뀌냐를 잘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펜 옆에 별 모양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확대해서 작업 진행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크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을 따주실 때는 적당한 거리에 점을 찍으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때 이 핸들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곡선의 길이, 방향감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다음 곡선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핸들은 양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언두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찍었던, 그러니까 드래그 했던 기준점 있죠. 이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 끝을 맞추시고요. Alt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Alt 눌러서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줘요. 그러면 한쪽 방향의 핸들이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음 진행하고자 하는 모양대로 따주시면 되겠고요. 자, 점의 위치가 안 맞았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가 나왔을 때 이 점들 이동 가능하실 거고요. 핸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가장자리 부분을 한 바퀴 쭉 따서 완료된 패스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완료된 패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제가 처음에 찍었던 점에 이렇게 펜 모양 가져다 대보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뜨죠. 이때 클릭해야지 이게 닫힌 패스, 완료된 패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패스 작업을 미리 해놨는데요. 자, 여기 패스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겉에 패스 하나 크게 따줬고요. 그 다음에 중간 패스. 자, 완료한 후에 새로운 패스 따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패스는 항상 펜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패스 하나 더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회색에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 작업은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스가 네 번째일 때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반대로 뒤집혔거나 엉뚱하게 되면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살짝 안쪽으로 해서 패스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패스 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으로 불려집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이제 크기 조절과 함께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로로 먼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버티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와 그 다음에 위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는 여러분 드래그할 때 끝까지 눌러주시는 게 종횡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격자 참조해서 진행할 거고요. 자, 모서리 밖으로 마우스 가져가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거나 조절점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15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완성된 작업물에서 보시면 하단하고 여기 사이드 부분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조하셔서 선택할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좀 더 단조롭다. 이럴 때는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네, 여기에서도 매직원드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톨러런스 허용 오차에 해당됩니다.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치를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선택하실 때는 Add to Selection 지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작업하시면서 여러분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매직원드로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툴, 선택 도구의 도움도 받으셔도 돼요. 자, 사각형으로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추가되는 거죠. 지금은요. 네. 하단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elect Inverse, Ctrl C 눌러줍니다. 이때 이렇게 선택이 제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추가의 반대 빼는 겁니다. Alt 누르면 빼기 기능 가능합니다.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Ctrl V 붙여 넣으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전탈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맞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Shift를 끝까지 눌러 주세요. 네. 자,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나 약간 어색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횡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눈대중보다 쉬프트가 정확합니다.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각자 참조해서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드라이 브러쉬를 설정해 줍니다. 드라이 브러쉬는 아티스틱에 드라이 브러쉬 있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6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도 단조로운 배경에 배치된 이미지죠. 네. 자, 이때는 선택을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자동 선택 도구 매직 언두 툴을 선택합니다. 톨러런스는요, 이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 범위가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컨트롤 D 눌러주시고요. 톨러런스 수치를 좀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일 때 네, O로 설정했더니 이 부분이 어때요? 안전하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선택 반전하겠습니다. Shift Ctrl I 누르시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네, 그런 다음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회전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클릭하시고요. 경사 엠보스는 스타일은 이너 베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픽셀 아웃사이드 지정해 주시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설정을 하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 베이직 부분에서 기본 설정으로 바꿔놓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은 자, 오른쪽 컬러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일 땐 여러분 이렇게 왼쪽 상단 클릭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리니어 90도 설정하고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 약병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색깔 차이가 좀 나 있으니까요. 여기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퀵 셀렉션은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로 브러쉬 크기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위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어떻게 조정하나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점증적으로 줄어듭니다. 오른쪽 대괄호 점증적으로 키워집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드래그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자동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바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빼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선택하셨고요. 자, 조정 레이어를 만드실 때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 휴 세츄레이션을 활용하고요.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설정한 후에
Hue, Saturation, Lightness, 색조, 채도, 명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상의 색깔을 설정하고자 하는 색깔이 있는 곳에 일단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의 선명도는 세츄레이션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밝기도요, 여러분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명도가 낮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는 명도는 10을 조정해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색상 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1급-17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여러분, 배치상 다양한 선택 도구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펜 작업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펜 툴 연습하실 겸 지정을 해 주시고 곡선 부분 진행하실 때 곡률 방향 다를 때 Alt 눌러서 핸들 한쪽 제어해 주시는 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방향, 위치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컨트롤 T 눌러서 좌우로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종횡비에 맞게 Shift 눌러서 크기 조절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될 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네, 레이어상 배열을 아래 위로 조정할 때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눌러서 뒤로 보내기 가능하시고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어 상에서 여러분 위아래로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배치 맞춰 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이미지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고 변형만 하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생성하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I에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죠? 네. 자,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 들어가죠. 레거시 쉐입 앤 모 클릭하시고요.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형태가 있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심볼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항상 이렇게 눈으로 익히시면서 어떤 형태가, 어떤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배치 맞춰 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배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뒤로 보내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7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열전구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두 번째 형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연이어서 자, 먼저 그려놓은 모양에 이렇게 점들이 선택되어 있죠.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쉐이프 그리실 때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 도중에 Shift 눌러서 종횡비를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커스텀 쉐이프는요, 저희가 리셋을 했기 때문에 상단 옵션에 쉐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쉐이프로 되어 있어야지만 레이어 상에서 어때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레이어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네,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눌러서 현재 작업 완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자, 이동 도구 무브 툴에서 여러분 상단 옵션에 오토 셀렉트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기본이 레이어죠. 네. 이렇게 클릭했을 때 마우스 클릭하면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클릭한 지점에 이미지나 모양이 있는 곳을 설정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현미경 형태 위에 이렇게 찾기, 그죠? 이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웹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죠? 서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해서 자,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한번 배치 그리고 크기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오페스트는 6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도 어때요? 이 돋보기 형태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레이어 스타일 동일하고 크기 배치 그리고 색상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가 하나 더 복제됩니다. 뒤에 카피라고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로로 뒤집어서 크기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완성 형태를 참조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커스텀 쉐이프로 그려놓은 이 쉐이프 모양은요,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뜬다고 했습니다. 자, 이 컬러 피커를 활용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회전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모양 펜 작업으로 정의된 부분입니다. 자, 네,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펜 툴로 모든 쉐이프 모양을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펜 툴과 함께 여기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도형들의 연산,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약상자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회전을 해서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반듯하게 그려서 나중에 다 완성된 이후에 이 모양을 한 번에 회전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모양이 있고요. 위쪽에 단일 컬러가 적용된 모양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그려지게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여기에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은 상단 옵션에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이건 코너 레디우스예요. 모서리를 얼마나 둥그렇게 지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둥근 정도는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모서리가 훨씬 더 둥글둥글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격자 참조해서 자,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바로 여러분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에 십자가 형태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펜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왼쪽 상단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선택합니다. 패스의 원래 기본 설정을 보시면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쉐이프 레이어에서 빼거나 더하기가 돼 있어야 돼요. 즉, 라운디드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상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상단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바뀌어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그렸던 둥근 사각형의 일부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작업 진행하실 때 이 Subtract Front Shape이라고 하는 설정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기도 전에 이게 반전이 돼 버렸죠. 그죠?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럴 땐 명령 취소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계 부분이 이렇게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는 도형을 만드는 점들 있죠? 이 기준점들이 보여지는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위 옵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고요. 자, 반듯하게 진행할 땐 Shif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부분을 그리실 거고요. 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뚫리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네.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모양에 맞게 여기에서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드래그 하시고 마지막 지점에서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령은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풀고, 그러니까 패스의 선택 상태입니다. 지금 모양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을 해준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모양은 굳이 펜툴로 그려줄 필요가 없겠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도 쉐이프일 때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스의 기본값은 new 레이어입니다. 이때 그리면 새 레이어가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네, 여기도 빼줄 거니까 Subtract Front Shape를 클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자,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때도 여러분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라든가 변형을 해주겠다 그러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패스 셀렉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요, 여러분, 굳이 내가 이 툴 패널로 가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해서 원한다면 여기에서 얼라인 정렬도 서로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맞춰 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선택 풀었다가 중앙에 직사각형만 클릭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90도 회전하게 되면 어때요? 중앙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된 직사각형이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회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렸던 곳에서 빼주는 이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줄 거예요. 네. 자, 정리하실 땐 지금 쉐이프에 관련된 도구가 선택되어 있고 옵션 바에 패스 오퍼레이션스에 보시면은요. 현재 설정에 관련된 연산이 나와 있어요. 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한글에서는 표기될 거예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고 펜툴로 그린 형태, 그리고 직사각형 2개 겹친 총 4개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 하나로 완벽하게 병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설정하시고 색상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패스 1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손잡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상태 풀어주셔야 돼요. 엔터 2번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또 사각형 형태도 추적이 되죠. 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레디우스를 10으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형태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레이어에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새 레이어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별개 레이어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색상은 제시된 검정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이 좌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이어에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때 옵션을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빼는 것과 달리 컴바인 쉐입은 여러분 훨씬 더 적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플러스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버튼 생겼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때 선택되어 있을 때 방향키 이용해서 여러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줍니다. 특히 이제 빼기를 할 때 이 기능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 이번에는 코너 레디우스를 5로 설정을 하고, 자, 기존에 그렸던 형태에서 빼줄 겁니다. Subtract Front Shap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손잡이 부분에 모서리 둥근 정도를 좀 달리해서 만들기 위해서 레디우스를 5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불필요한 부분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빼는 옵션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점이 선택 안 되어 있을 때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훨씬 넉넉하게 그려서 하단에 불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빼고 더하는 연산은요, 여러분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일러스트 작업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패스파인더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셀렉션으로 도형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에서 얼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로 또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할 때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병합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따로따로 이제 선택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모양을 조금 더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점들을 선택해서요. 이렇게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름을 패스 2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도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 회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1과 패스 2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자, 레이어 패널의 제목 클릭하실 때 동시에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누른 채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패스 1과 패스 2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동 도구에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선택됐을 때 온라인 설정 가능하실 거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운딩이 두 개의 레이어에 동시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회전을 바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안에 적용할 패턴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물음표와 정구 형태가 백열 정구 형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패턴을 지정을 하실 땐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지정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눈금자 잘 확인하시면서 이 패턴의 기본형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가 배치될 형을 여러분이 좀 가늠을 하시고요. 이게 눈금자 활용해서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이 기본형을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방 연속문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텐데요. 보십시오. 네. 이 두 개의 커스텀 쉐이프를 그려서 패턴 정의를 해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어때요? 여기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상하좌우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백 부분이 어때요? 이 패턴 다음 패턴 간에 간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눈금자 참조해서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40픽셀당 하나씩 패턴의 기본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N을 누르고요. 단위 픽셀로 하시고 위스, 하이트 각각 4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여러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스텀 쉐이프에서 여러분 이 퀘스천 마크는요, 심볼에 있고요. 교재 내용 확인하시면서 색상 정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백열전구 형태는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백열전구 1 형태 선택해서 흰색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에딧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Define 패턴, 패턴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패턴 정의를 해줘야지 이게 패턴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그죠? 물음표와 정구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자, 이 구급약 가방 하단에만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죠? 네. 자,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레이어를 새로 그리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네. 자, 어디에? 바로 이 모양 위에 만들 거예요. 오토 셀렉트에 레이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될 텐데 한번 선택 풀고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패스 1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이 패턴 적용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느냐, 선택 범위 안에 채워 넣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선택 영역 안에 이 패턴이 쏙 들어가게끔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새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 범위 안에서만 적용할 거니까요. 이 패스 1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패스 1에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색깔이 있는 부분만 빠르게 선택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새 레이어가 바로 위에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패턴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는 패턴이라고 입력을 해서 구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레이어의 선택된 범위 안에만 패턴으로 정의된 물음표와 정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패턴 채우겠습니다. 에딧 메뉴 클릭합니다. 필 7입니다. 자, 컨텐츠 부분은 패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커스텀 패턴은 여러분이 정의한 패턴이 나오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은 맨 마지막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단에 노말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스는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곳에 패턴 레이어 눈 아이콘 꺼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마치 클리핑 패스 된 것처럼 선택 영역 안에만 패턴이 적용됐어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페시티는 6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자, 그리고 레이어 순서 바꾸겠습니다. 상징기 이미지를 이동 도구에 오토 셀렉트 되어 있을 때, 자,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위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정렬 순서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문자 효과는요, 보시면은요, 총 4개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4개죠. 자, 여기에서 웹 텍스트에서 문자를 왜곡하는 건 2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중앙 정렬로 해서 어때요? 여기에도 글자가 3줄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일단 맨 위에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에리얼 볼드 16포인트 지정하라고 나와 있지요. 이 설정 따라서 해주시고, 색상은요, 여러분 제시된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교재 내용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또한 여러분 도듬 45포인트 그리고 한글을 조금 굵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웹 텍스트 부분을 보시면 PC라고 되어 있죠. 네, PC 그리고 40%를 설정해서 글자를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 글자에는 제시된 효과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앞서 진행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글자 부분도요. 여러분 어때요? 설정을 보시면 궁서입니다. 궁서 17포인트 스트롱으로 지정을 했고요. 가운데 정렬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컬러가 일부 다릅니다. 그죠? 자, 입력한 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옵션에서 색상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스트로크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급 가방과 함께 어때요?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이너스 15도로 설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상세한 내용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듬 16포인트로 지정된 컬러 설정해서 글씨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맨 앞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도듬 16포인트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 지정해줬습니다. 색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웹 텍스트는요. 자, 위로 휘어지는 효과죠. 네, 그래서 아크 50%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요.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획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픽셀 적용하시고 단일 컬러니까 컬러 지정해서 컬러 피커에서 해당 컬러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완성됐을 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30 입력하셔도 되고요.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포토샵은 15도 단위로 스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 끊어지면서 옵션에 툴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저장과 함께 격자를 가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장 규칙에 의해서
JPEG과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내 PC 문서 GTQ입니다.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네, JPG 설정하고 퀄리티는 8 설정해서 저장을 합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